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이제 다양한 종목 짚어보고요. 여러분이 궁금하신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번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 가격, 매수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잠시 뒤에 함께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이 시각 시황 변동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는 2306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됩니다. 전 시간대보다 소폭 상승을 했는데요. 전 시간대는 한 19포인트 빠지고 있었는데 현재 16포인트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루간의 흐름 짚어보면 조금은 그래프가 올라온 모습이 보일 것 같은데요. 예, 오늘 장중 고점은 2318포인트, 저점은 2302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저점 대비해서 한 4포인트 정도 현재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은 2,333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일단 하락 시장에서는 개인이 요즘에 담고 상승장에서 단기에 차익 실현을 하는 모습 오늘도 역시나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나옵니다. 기관 1,000억 원대, 외국인은 1,781억 원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 낙폭 거의 회복했습니다. 815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1.54포인트 하락입니다.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장중 계속해서 상승 흐름 가져가던 시장이 오후 1시경을 기해서 갑자기 쭉 빠져내려오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씩 회복하면서 약보합권 수준까지 다시 올라왔는데요.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 주체 보시면 기관 외국인 팔고 있는데 외국인 매도 물량 줄었고요. 기관도 매도 물량 좀 줄어들었습니다. 497억 원 기관 매도, 외국인은 352억 원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이 좀 976억 원 많이 사는 모습입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1110원 40전에 거래되면서 전 시간대까지만 해도 소폭 상승이었는데 현재는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서 원화 강세 흐름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본격적으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많은 종목 짚어보고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는 시간인데요. 함께 하시는 분들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R 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일섭 소장 바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종목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바로 들어가죠. 애경산업 첫 번째 종목입니다. 예. 자,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이런 화장품 대형주들 잘들 아시겠죠? 화장품을 직접 쓰고 계신 분들도 많고요. 최근에 지금 흐름은 사실 지수,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이런 화장품주들의 방어력도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애경산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굳건합니다. 2018년 3월 달에 상장하고 지금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죠. 근데 지금 지수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면 6월 달부터 올렸던 그 가격 7만 원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시장만 받쳐준다고 하면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가능성도 지금 보이거든요. 애경그룹이 지금 큰 변화들이 있습니다. 42년 만에 사옥을 이전했습니다. 홍대 시대를 개막을 했죠. 홍대는 아시다시피 지금 강북의 유동인구 1위 지역입니다. 홍대 입구역 역사에 위치하고 있고요. 지금 애경 신사옥, 이거 예전부터 몇 년 전부터 계속 준비하던 건데 애경그룹의 대부분 그 그룹이 계열사가 입점을 하게 됩니다. 애경산업 같은 경우에는 AKN 홍대 2층에 애경 시그니처 존을 오픈한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태원에도 생겼죠. 맥심 보면 플래그십 스토어, 우리가 흔히들 이제 소비주라고 불리우는 이런 주식들이 굉장히 업력들이 오래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역사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역사관 같은 것들을 만드는데 지금 애경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용품, 화장품의 역사와 현대사를 전시하는 공간이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요즘에 굉장히 상징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죠. 이 회사가 이렇게 업력이 오래됐고 우리의 생활과 함께
계속 해왔던 거구나.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이 의미가 있고요. 홍대 입구역으로 옮겼다고 해서 지금 뭐 애경산업이 뭐 신사업을 해서 굉장히 뭐 성장성이 부각되거나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 플래그십 스토어나 뭐 애경산업 신사업 같은 부분의 시그니처 존,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그동안에 굉장히 업력을 많이 쌓으면서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인식이 된 전통 있는 기업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제품에서 보면은 AG2NIS, 이게 2017년 티몰 글로벌 뷰티 부문 인기 제품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애경산업이 상장될 당시에 물론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이런 것과 비교 대상이 되긴 했지만 하나의 약점은 그런 것이었죠.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은 사실상 지금 뭐 종합적인 포트폴리오를 갖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죠? LG생활건강 후 그리고 뭐 아모레퍼시픽의 지금 뭐 설화수 이런 고가 라인부터 시작해서 중저가 라인까지 죄다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뭐 색조 화장부터 기초 화장품까지 다 있죠. 하지만 애경산업이 하고 있는 지금 화장품 사업에서는 사실 색조 화장품 이게 주력이에요. 견밀 이펙트라고 불리는 거 중국에서 대박이 나면서 생활용품과 함께 제품군을 이루면서 최근에 상장을 했죠. 대신에 화장품 쪽이 굉장히 부각이 되면서 그 부분이 비교가 된 것이었고요. 하지만 중국 쪽으로 치우쳐 있고 색조 화장품에 있다는 그런 그 단점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의 향방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난해 9월 달에 중국 상해의 현지법인 AK 상해 무역유한공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중국 사업을 하는데 타이밍이 나쁘지 않았어요.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이 지금 뭐 중국 사드 보복 이후에 굉장히 좋지 않았다가 지금 해빙기를 맞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애경산업이 적절한 타이밍에 상장을 했습니다. 이 상장의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보면 애경산업은 굉장히 좋고요.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 색조 화장품에 치우쳐 있거나 히트 상품이 지금 한두 개밖에 없다는 거, 이런 것들은 사실 보완이 금방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면 애경산업이 생활용품 시장에서 굉장히 굳건한 자리를 다져놨기 때문에 그런 소비자들에게 이제 그 제품을 다변화해서 얹히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경산업이 지금 뭐 색조 화장품 히트작이 하나밖에 없지만 제 생각에는 하나 둘씩 계속 늘어가리라 생각이 되고요. 기초 화장품까지 늘려가고 나중에 고가 라인 결국 런칭하고 이제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에 간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4개월 동안 지금 7만원 부근에서 7만원과 8만원 사이에서 행보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초반 4개월에 못 샀던 사람들에게는 기회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것들이 그 약했다면, 주가가 약했다면 확 꺾여야 되는데 지금 꺾이지 않고 윗부분에서 버티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지금 매수세가 계속해서 매도세를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단지 조절을 하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 박스권에서 사자, 이런 관점이고요. 손절가 7만원, 목표가 14만원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엔지캠 생명과학입니다. 오늘도 시장이 좋지 않지만 바이오주들은 지금 잘 나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엔지캠 생명과학도 하나고요. 우리가 워낙에 셀트리온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바이오 시밀러 쪽에서 강세를 나타내면서 바이오 업종의 대장주 이러면서 두각을 나타냈죠. 그리고 신라젠 같은 항암 치료제 쪽도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그런 것들이 파일을 넓혀 놓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리더가 필요하거든요. 우리나라의 바이오 시장의 파일을 넓혀 놓은 두 기업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중소기업들도 그 놀 자리가 넓어지는 거죠. 엔지캠 생명과학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 이쪽을 지금 엔지캠 생명과학이 나서고 있는데 시장 규모가 지난해 기준으로 56억 달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시장에 암젠 많이 들어보셨죠? 암젠, 엘러젠 하면 미국의 그 최대 바이오 회사이자 다국적 제약사죠. 암젠은 뉴라스타가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 이 시장의 점유율이 80%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지금 그 시장 지위를 갖고 있죠. 근데 이제 기존의 치료제는 주사제예요. 근데 엔지캠 생명과학에서 만든 거는 경구용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편하겠죠. 주사제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경구용이 좋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격이 4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제일 쉽게 알 수 있는 게 메이톡스나 휴젤, 처음에 엘러젠이 너무 강력했지만 그 부분을 가격적인 메리트로 뚫고 나갔죠. 엔지캠 생명과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 시장에서 암젠의 뉴라스타가 완전히 꽉 잡고 있지만 엔지캠 생명과학은 경구용이라는 거, 그리고 4분의 1 가격이라는 거, 이런 메리트가 있어요. 후발주자는 어쩔 수 없죠. 다국적 제약사가 저렇게 강력한 지위를 형성하고 있을 때는
가격적 메리트로 뚫고 나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혹은 이런 것들을 기술 이전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전임상부터 임상 1상, 2상, 3상 그리고 신약 개발까지 15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아니면 중도에 포기하게 될지 알 수가 없지만 기술력을 보고 다국적 제약사가 사갈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 기술 이전 수입료로 해서 또 다른 R&D를 하면 됩니다. 엔지캠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리한 면이 많다. 주가도 지금 신고가 부분에 있고요. 그래서 신고가를 돌파하는 이 와중에 시장이 약하면 이런 신고가로 더 돈이 몰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손절가 11만 원으로 잡고 목표가 20만 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도 바이오 주식인데요. 굉장히 유사합니다. 제넥신입니다. 엔지캠 생명과학과 제넥신의 차트는 정말 유사하죠. 바이오 의약품 약효 지속성 상승을 시키는 HYFC 그리고 유전자 치료 백신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원천 기술이 중요해요. 원천 기술이 있으면 여러 가지 후보 물질을 도입을 해서 만약에 실패를 하잖아요. 실패를 하더라도 원천 기술이 있는 그 회사는 아주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신약 후보 물질 다른 것들을 또 적용시켜 보면 되거든요. 적용시켜서 원천 기술이 계속 있으니까 토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반 땅이 있으면 거기에 얹어서 실패하더라도 그렇게 리스크가 크지가 않습니다. 원천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넥신은 그 부분이 유리하고요. 황체 융합 단백질 제조 및 유전자 치료 백신 제조 원천 기술을 국내 제약사에 이전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 백신 고효능 발현 벡터를 이용해서 체내에서 특정 항원 유전자와 면역 증강 유전자를 발현해내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런 원천 기술을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후보 물질들을 결합을 해봐서 신약을 개발하면 정말 좋지만 신약을 개발 못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임상 전 단계, 전임상은 동물을 실험용으로 해서 대상으로 해서 실험을 하는 건데 그 전에 기술 이전을 해서 크다란 수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자궁경부전암 등 난치성 질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다국적 제약사가 등장을 합니다. 로슈. 다들 아시는 그 회사일 텐데 제넥신과 로슈가 뭘 하고 있냐면 제넥신이 지금 하이루킨 7이라는 그 항암제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로슈는 테센트릭이라는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 두 개를 병용 투여하는 부분을 공동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자금력이 부족하다. 그럼 로슈가 이 기술을 사갈 수도 있겠죠. 그런 유리한 위치에 있을 정도로 지금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로슈가 붙어 있다는 거. 그래서 손절가 10만 원, 목표가 20만 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나이백입니다. 펩타이드 골관절염 신약 그리고 골다공증 치료제를 유럽 전 임상 허가를 곧 완료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펩타이드, 이게 지금 신약을 개발하면 좋겠지만 가장 쉽게 다가설 수 있는 거는 화장품이에요. 왜냐면 그 바이오 제약사들 보시면 아직 지금 당장 그 수입이 안 나는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 가장 좋은 게 화장품이 엄청 치열하다고 하지만 솔직히 지금 하면 돈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돈이 들어와야지 R&D도 할 수 있고 신약 개발을 계속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펩타이드 기술을 이용해서 화장품을 나이백에 내놨어요. 그래서 중국 식품의약품감독관리총국 CFDA의 위생 허가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펩타이드 같은 경우에는 뭐 2개 이상의 아미노산 사슬 또는 고리 모양으로 결합된 화합물을 뜻합니다. 이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펩타이드 기반으로 화장품을 내놔서 그 벌어들인 돈으로 항암 치료제 관련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상세포를 제외하고 암세포와 암줄기 세포만을 공격하는 표적 기능을 탑재한 이 암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펩타이드 기술이 있고. 그래서 손절가 13,000원, 목표가 25,000원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지바이오입니다. 이지바이오는 바이오라는 명칭 기업명에 들어있지만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이오와는 조금 다른 사업을 하고 있죠. 보면은 생산, 양돈 생산, 양돈 사육 및 독축, 그리고 육가공 제품을 생산합니다. 농축산 사업의 수직 계열화를 구축했는데요. 계열사를 한번 살펴볼까요? 팜스토리가 있습니다. 팜스토리는 양돈 배합 사료 생산, 축산물 유통업을 하는 회사고요. 그리고 우리손 FNG라는 회사가 있는데 계열사는 양돈 사육 및 육가공 사업을 하고 마니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림 나올 때 나오죠. 닭고기 제품 생산, 그리고 정다운, 오리고기 제품 생산, 그리고 자회사가 서울 사료가 있는데 2008년에 러시아 연해주의 농업법인인 에코호츠를 설립했습니다. 여기서 뭐를 하고 있냐면 지금 1억 2천만 그 제곱미터 면적의 농지를 확보해서 옥수수, 밀 등 사료 생산에 필요한 곡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돼지한테 필요한 사료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닭고기, 오리고기, 그리고 양돈 사업, 육가공 사업, 이게 바로 수직 계열화거든요. 혼자 다 하는 거. 지금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수직 계열화를 이뤘기 때문에 원가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열사가
지금 자신의 계열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원가 절감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할인과 더불어서 수직 계열화를 이룬 부분에서 잘 보셔야 될 기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손절가 7,000원, 목표가 2만 원으로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경산업부터 이지바이오까지 5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남겨주셨습니다. 지난주와는 또 달라진 종목들을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일단은 뭐 오늘 장 자체가 워낙에 지금 하락장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들의 주가가 지금 어느 정도 목표가에서는 멀어져 있고 매수가에서는 비슷한데 5종목 중에서 굳이 뭐 한 종목 정도가 괜찮아 보인다라고 한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엔지캠 생명과학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이오주가 살아나고 있는데 물론 시장이 도와주지 않아서 뭐 다이나믹하게 오르지 못하겠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신고가 부분에 있는 종목들은 오히려 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 같이 오를 때는 엔지캠 생명과학이 그냥 여러 종목 중에 하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몇몇 오르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선이 집중돼요. 그리고 신고가가 돌파되는 순간 언론에서 신고가 돌파됐다고 다 나오면 추가 매수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엔지캠 생명과학은 오히려 더 두 자릿수 수익률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엔지캠 생명과학이 오히려 이런 장에서는 오히려 돋보여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제 오현진 팀장의 종목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어떤 종목부터 갈까요? 네, 오늘은 대형 유통주 중에 신세계부터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신세계 강남 면세점 내부공사 이후에 이제 공식적인 신세계 오픈이 좀 진행이 됐고요. 개점 후에 이달까지 외국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30% 정도 증가한 모습입니다. 특히 고가면 제품의 판매가 큰 폭으로 이제 증가하면서 실적에 기여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하반기 중국 관광객 증가 효과 역시도 기대 요인입니다. 2분기 같은 경우 이제 그 오프라인 백화점의 실적이 좀 양호했고 3분기는 백화점 매출 성장률도 5% 내외를 좀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9월 달에는 추석이 있죠. 그래서 추석 효과로 인해서 추가 성장 역시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PBR이 한 0.8배 수준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밴드로 봐도 좀 하단부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동안 유통주가 상당히 좀 많이 밀렸었고 또 최근에 보시면은 그 면세점 관련 섹터가 조금씩 올라가긴 하거든요. 중국에서 한국에 대한 단체 관광을 조금 해제하려는 그런 모습들, 사드리스크 완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면세점 관련 섹터에는 좀 호재로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관도 그 한 2주 정도 전부터 순매수를 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꾸준하게 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종목이 이제 탄력적인 종목은 아니죠. 주가도 30만 원대를 넘는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보실 분들이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투자 기간을 중기적으로 좀 충분히 가져간다라고 하신다면 현재 주가 32만 원대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하시게 된다면 뭐 투자 기간 한 3개월 이상 잡는다는 가정하에 목표가 한 40만 원 그리고 손절선 30만 원 정도 좀 편안하게 보유해 나가실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게임주를 한 종목 보겠습니다. 컴투스인데요. 컴투스가 신작 스카이랜더스 출시 지연에 대한 우려감이 좀 반영되면서 하락을 했었는데 지금 10월 출시 계획을 다시 한번 밝힌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스카이랜더스는 그 북미 지역의 인기 IP를 활용한 게임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성과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게임이라고 볼 수 있는 서머너즈 워의 장기 흥행은 지속되고 있죠. 지금 서머너즈 워가 그 출시된 지가 4년이 넘었는데 그 구글 플레이 최고 매출에는 30위권 안에 좀 진입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작년에 글로벌 게임 대회를 열었고 또 게임 플랫폼인 스위치 TV에서 인기 생방송 1위를 좀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업의 실적을 충분히 받쳐줄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게임주 내에서 밸류에이션 매력도 다른 종목보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예상 PER이 한 12배 수준으로 그 게임주 평균 PER 20배를 크게 하회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컴투스가 가지고 있는 현금 수당 자산만 한 8천억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죠. 이를 통해서 신규 게임에 대한 개발이라든지 이런 사업 성과도 기대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컴투스 8월 초부터는 저점을 찍고 완만하게 반등하는 모양새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급등이 또 유입되기도 했고요. 오늘은 약간 윗꼬리를 다는 모양새긴 하지만 추가 반등 충분히 시도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가가
15만 5,800원, 15만 5,900원인데 현재가 근처에서 매수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한 17만 원 선 정도까지 목표가 잡고 홀딩해 보시면 괜찮은 성과 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플랫폼주 중에서 뽑아봤습니다. 그 아프리카 TV인데요. 최근에 그 통신사가 69,000원의 요금으로 100GB를 사용할 수 있는 그 무제한 요금제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소비가 많은 동영상에 대한 시청 시간이 좀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상반기 데이터의 53%를 동영상에 이제 사용하고 있다라는 그 분석도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가 확대되는 데 따라서 동영상에 대한 시청 시간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니까 뭐 다시 말하면 그 아프리카 TV 플랫폼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시안 게임이 이제 끝났는데 그 아시안 게임이 중계가 되면서 트래픽도 상당히 상승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이번 아시안 게임을 아프리카 TV에서 그 지상파와 동시에 방영을 했죠. 이런 부분들이 시청자 결집 효과를 낳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콘텐츠 영역 확대를 통한 외형 성장이 점차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 그 과거에 그 게임과 음악이라든지 뭐 중계 방송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방송 그 범위가 좀 한정적이었는데 또 먹방이라든지 미용, 낚시, 스터디 굉장히 콘텐츠 영역이 예전보다 넓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냐면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20, 20대가 아프리카 TV의 주요 시청층이었다면 지금은 20, 20대를 포함해서 30, 40대, 50대, 60대까지 시청 연령 폭이 넓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인에 대한 시청 연령 폭이 넓어질 경우에는 또 그 지출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본다라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프리카 TV의 수익성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기술적으로 보시면 단기적으로는 추세가 약간은 좀 하방을 향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기관과 외국인도 매도를 하고 있고, 또 현재가가 38,000원인데 한 요 정도 선에서는 반등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매수하기보다는 반등을 확인하고 매수하시는 게 조금 더 나은 전략이 될 것 같아요. 단기적인 추세가 상승으로 돌아갈 때 매수라는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TV를 매수하게 된다면 한 4만 원 이상권에서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좀 기다리셨다가 4만 원 이상까지 올라올 때 매수하시면 한 4만 5천 원 선까지 한 10% 정도 수익률을 노리고 매수할 수는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보다는 4만 원 돌파를 좀 기다려서 매수해 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입니다. 일진 머티리얼즈가 이제 잘 달리다가 지난주 금요일에 한번 좀 많이 빠졌어요. 그게 그 대표이사가 담보대출 상환을 위해서 그 보유지분 3.06%를 장외에 매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주가에 부담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기업의 펀더멘털을 훼손시킬 만한 그런 악재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일렉포일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일렉포일이라는 게 그 전자장비에 사용된 얇은 구리를 말합니다. 범용적으로 쓰이는 소재고요. 전기차 2차 전지에도 이제 사용이 됩니다. 2차 전지용 일렉포일 6만 톤을 내년부터 2023년까지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 1,600억 매출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전기차 시장의 성장은 어쨌든 좀 지속이 되고 있죠. 그래서 올해 말 일렉포일에 대한 생산 능력은 이전보다 대폭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용 일렉포일 생산 능력 증설로 지난해 말 연 14,000톤에서 올해 말 한 25,000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 위치에서는 일단 조정 시 분할 매수 접근이 조금 더 유리하겠죠.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갔으니까 눌리는 구간을 이용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매수 가능한 구간이라고 본다면 한 53,000원 이하 정도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주가가 54,800원이니까 53,000원 이하로 내려왔을 때 매수하셨다가 전고점인 6만원까지 노려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성장성은 좋고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도 좋아요. 단지 단기적으로 추세가 약간 꺾이는 그런 모습 때문에 이제 밑에서 받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니까 53,000원 밑에서만 매수를 한다면 무난하게 6만원까지는 다시 한번 좀 전고점 달성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엔터섹터 중에 그 SMCNC라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SMCNC는 이제 그 광고사업부 부분의 성장이 좀 돋보이는 종목이거든요. 광고사업부는 광고 집행 증가 그리고 신규 광고주에 대한 영입 확대 등으로 인해서 매출이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수익성이 점차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e스포츠가 그 정식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e스포츠 관련 콘텐츠의 제작이 앞으로 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TV 광고에서 유튜브를 통한 플랫폼 광고로 사업을 계속해서 확장하는 모습들도 확인이 되고 있고요. 패션과 뷰티 콘텐츠 부분의 강점을 바탕으로 해서 또 신규 프로그램에 대한 제작도 기대가 됩니다. 최근에 그 코스닥의 엔터주들이 약간 좀 급등했다가 꺾이는 그런 모양새도 있긴 한데 이 종목 같은 경우 다른 엔터 섹터 대비해서 상승폭이 크진 않았다라고 보거든요. 또 수급도 양호하기 때문에 충분히 재상승을 시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약간 가벼운 종목입니다. 그래서 주가의 그 변동폭이 클 수 있기 때문에 매매를 하실 때는 실시간으로 주가를 확인하시는 게 좀 중요하다. 이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가가 2,600원 근처입니다. 현재가 근처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매수하시게 된다면 한 2,800원까지는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CNC까지 5종목을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제 신입섭 소장의 나머지 5종목도 들어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입니까? 네, 6번째 종목은 덴티움입니다. 오늘 그 바이오, 의료기기, 제약 이렇게 분류될 수 있는 기업들을 많이 소개시켜드리고 있는데 오늘 시장만 보셔도 아세요. 거래소 같은 경우에 많이 빠지는 건 지금 시가총액이 큰 IT가 무너지고 있죠.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상위의 바이오 업종들이 굉장히 잘 버티면서 신고가를 가려는 종목들도 몇몇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강한 건데, 자, 이게 그 바이오 업종이 지금 사실 성장주잖아요. 그래서 거품 논란도 한번 있었고, 그렇죠? 계속 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 항상 새롭게 태생하는 그런 그 그런 슈팅 업종에서는 거품 논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다 가수요가 붙는 것이고, 그건 사실 좀 당연한 얘기예요. 그게 논란거리인가 싶기도 한데, 어쨌든 지금 ETF에서 보자면 코덱스 것 중에 미국 S&P 바이오가 있죠. 근데 코덱스 미국 S&P에서 바이오 업종들 모아놓은 거예요. 사실 이게 투자하기가 편하죠. 그냥 종합되어 있으니까. 보시면은 2013년에 10,000원대였는데 지금 25,000원이에요. 그렇죠? 2.5배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의 바이오는 커지고 있는 거고 100세 시대 말만 하지만 실제적으로 100세 시대를 생각을 하면서 바이오 업종 뭐라도 좋습니다. 한 주씩 사는 지금 습관을 길러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면 이러다 그래 그거 좋은 논리지. 하지만 안 하잖아요. 실행을 안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때 살 걸. 그런 생각이 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덴티움도 그런 논리를 적용하면 좋은 종목인데, 덴티움은 임플란트 등 치과용 의료기기 생산,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랑 비교하면 쉬울 거예요. 오스템 임플란트는 아예 기업명에서 임플란트가 들어있죠. 덴티움도 임플란트고, 이거를 이쪽이랑 비교하면 편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보톡스 쪽에서 우리가 메디톡스랑 휴재를 되게 VS 관점에서 자꾸 다루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논란도 많이 있죠. 대웅제약도 끼어들었고, 휴온수도 들어왔고요. 그쵸?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춘추 전국시대로 들어가는 건데, 엘러제는 이미 우리나라에서 국산 업체들이 제쳐버렸고요. 근데 이제 국산 기업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죠. 균주 논란, 그쵸? 통조림 깡통을 뒤지다가 균을 발견했다. 이런 식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논란조차도 지금 주가에 방해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통신사들 있잖아요. SK텔레콤, KT, LGU+. 이 시장은 사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서로 뺐잖아요. 남의 가입자를 빼와야 돼요. 스팸 전화 제일 많이 오죠. 통신. 어떤 통신사 쓰세요? 우리 통신사로 옮겨드릴게요. 얼마 드릴게요. 그쵸? 이런 경우에는 출혈 경쟁이에요. 하지만 보톡스 시장 같은 경우에 이제 커가는 시장이에요. 미용 쪽밖에 안 나왔잖아요. 적응증이 확대될 게 엄청 많아요. 원래 보톡스는 독이기 때문에 독을 가지고 사용할 적응증은 많다. 그 확대 부분이 있는 거고, 오스템 임플란트나 덴티움도 마찬가지예요. 오스템 임플란트를 메디톡스라고 생각하면 좀 편할 것 같고요. 덴티움을 휴젤이라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매출에서 그렇게 나오거든요. 오스템 임플란트가 덴티움보다 크고 메디톡스가 휴젤보다 약간 큰 그 부분. 그래서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해서 임플란트 시장도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둘이 지금 경쟁하고 이런 거 VS 나오더라도 그건 오히려 시너지가 나는 거예요. 경쟁을 해서 누구를 이기려고 하는데 파이가 커지기 때문에 누구의 볼을 때릴 필요는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덴티움이 1분기에 주력 시장이 중국인데 전년 대비 75.8% 성장했어요. 지금 중국에서 지금 치과, 의료기기 이쪽이 엄청나게 성장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게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중국, 러시아, 두바이 등 해외 시장에서 989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해외 수출에 아주 특화된 기업이에요. 전체 매출의 절반이 해외 수출 성과거든요. 덴티움 같은 종목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든든하죠, 사실. 2017년 3월 달에 상장했는데 솔직히 월에 종가상으로 거의 빠진 달이 없어요. 음봉이 몇 개 안 되고
계속해서 계단식 상승을 하고 있죠. 오스템 임플란트 조금 주춤거리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땐 메디톡스 휴젤 그런 관계입니다. 메디톡스 휴젤이 뭐 어느 나라에서 먼저 임상을 가면은 어느 기업이 조금 더 오르고 어느 기업이 빠지긴 하지만 전체적인 방향성은 결국 한쪽이란 말이죠. 그래서 덴티움, 오스템 임플란트를 같이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 95,000원, 목표가 20만 원입니다. 제가 목표가가 조금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6개월 목표 주가로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7번째 종목은 메타바이오메드입니다. 이것도 치과용 의료기기인데요. 치과용 재료 및 기기, 생분해성 봉합 원사를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정형외과 및 치과용 골수 복제, 의료기기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업체고요. 안면 리프팅이나 주름 개선에 효과가 있어요. 여기서 만드는 봉합 원사가 휴젤이나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보톡스를 맞고 여자분도 이제 또 리프팅 실을 넣어요. 녹는 실이죠. 몇 달 뒤에 녹고 붓긴 하지만 이뻐지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쓰이는 거고 약간 미용 쪽이죠. 콜라겐 형성 촉진을 하고 적극적인 조직 재생 등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다. 이런 쪽이에요. 그리고 약간 그 치과용 의료기기, 정형외과 의료기기 이런 쪽인데 약간 이 부분은 미용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임플란트는 사실 미용이 아니잖아요. 기능성의 문제고 이건 약간 미용 쪽에 관련된 부분이다. 성형 제품 개발을 지금 주력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생체에 이상이 없는, 생체에 투입을 해도 이상이 없는 실 같은 거를 주로 만드는 업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 4,000원, 목표가 8,000원입니다. 지금 약간 중심에서는 벗어나 있지만 메타바이오메드도 다시 움직일 때가 올 것 같기 때문에 잘 보시기 바라고요. 8번째 종목은 JS티나입니다. JS티나 예전에 로만손이라는 사명을 갖고 있었죠. 어렸을 때 아버님들이 나 로만손 시계를 갖고 있어 하면서 어렸을 때 봤는데 어느덧 로만손 시계는 다 밀렸죠. 어디에 밀렸냐면 스위스의 고급 시계, 그리고 저가형에서는 중국형 저가 시계에 밀려서 약간 설자리 잃었습니다. 근데 로만손이 도전을 했죠. JS티나라는 사명을 변경을 하면서 주얼리 그리고 그 핸드백 이런 사업으로 넓히면서 성공적으로 안착을 해서 성공을 어느 정도 거뒀고 주가도 상승이 있었지만 최근에 모습이 부진했어요. 2014년 8월 달에는 화장품 사업에도 진출하기도 했었거든요. 지금 현재는 주얼리와 핸드백에서 85% 이상의 매출 비중이 나오니까요. 로만손에서 사명 변경한 것이 단순히 그냥 간판만 바꿔난 건 아니고 실제적으로 매출 변화가 확실히 있었다는 게 나타나고 있고요. 로만손의 주얼리를 포함해서 선글라스, 화장품 등을 구비한 JS티나 레드라는 편집샵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력품이었던 시계 매출은 15% 아래로 지금 하락을 했어요. 명색은 유지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런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고 성공을 거뒀고 주가도 상승이 어느 정도 나왔지만 최근의 모습은 굉장히 아쉬웠죠. 그래서 지금 바이오주들을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빠진 이런 그 소비주들도 조금 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조금씩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져왔고요. 손절가 7,000원, 목표가 2만원입니다. 9번째 종목은 YG 플러스입니다. YG라는 명칭이 붙어 있죠. 네이버 AI 뮤직 서비스 바이브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고요. 지금 YG가 YG 엔터테인먼트라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YG 플러스를 통해서 연결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코드 코스메 인터내셔널 중국 이 업체도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메틱 유통업체 춘원과 공급 계약을 맺었거든요. 지금 그 YG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연예인들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YG 플러스가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피오나커스 왓슨스, 그 중국 주요 H&B라고 하죠. 올리브영 같은 거. 그 채널에 600여 곳에 입점을 했고요. 화장품이. 그리고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티몰과 타오바오 판매 계획. 이것도 지금 세웠습니다. 그래서 YG 플러스는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연예인들 토대로 해서 가수 이런 것들 수입을 얻는 회사라고 하면 그 연예인들의 인지도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제품을 파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절가 2,000원, 목표가 6,000원입니다. 마지막 종목은 디딤입니다. 디딤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아시냐면 마포 갈매기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게 바로 디딤이 운영하는 그런 브랜드고요. MP그룹, 미스터피자죠. 그리고 해마로푸드 서비스에 이어서 해마로푸드 서비스는 맘스터치, 그렇죠. 이어서 세 번째 외식 상장 업체입니다. 한식, 일식 등 식당 전문 업체로는 첫 상장이었고요. 2008년에 669위 전문 브랜드 마포 갈매기를 런칭했죠. 굉장히 싼 가격에 많이 지점을 확대했었고요. 그리고 50억 원 이상 되는 중대형급 식당도 런칭을 했습니다. 고급 한식당 백재원, 한라담, 일식당 도쿄 하나 이런 것들이 다 디딤의 브랜드고요. 그리고 밴댕이 꼬막 멍게 비빔밥을 개발해서 최근에 연안식당을 강남을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MP그룹이나 헤메라 푸드 서비스와는 전혀 다른 한식, 일식 전문이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조금 메리트가 있다. 그래서 지금 디딤 같은 경우에 급등을 했다가 지금 주춤거리고 있는데 다시 한번 기술적으로 들어가 볼 만한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왔고요. 손절가 3,000원, 목표가 7,000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딤까지 나머지 5종목 하나하나 짚어주셨습니다. 오현진 팀장 이제 연결해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5종목 가볼까요? 네, 다음 종목은 신라젠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러스 항암제죠. 팩사백에 대한 무용성 결과가 올해 말에 좀 발표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써 그 치료제의 가치를 좀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 현재 임상 3상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3상을 통과하게 됐을 때는 시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기대감이 최고조에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저는 제약바이오주가 확실히 투자 심리가 예전보다는 개선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그 하반기 테마감리 리스크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이런 리스크 때문에 제약바이오주가 워낙에 많이 눌렸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완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 약간이나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바이오 시밀러 업체는 충분히 호재가 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셀트리온의 분위기가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씩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을 일단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신라젠이 신약 기대감이 좀 크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추세적으로 보시면은 계속해서 우상향을 보이다가 지난주 금요일에 단기 급등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추가 상승을 시도하고 있는 국면이고 기관 외국인 수급도 어쨌든 좀 우호적인 측면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반등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가가 77,000원 초반대인데요. 현재가 구간에서도 공략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수하시게 된다면 한 85,000원까지 목표가 노려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선은 한 75,000원 정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서울 옥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명에서도 드러나 있다시피 이제 경매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겠죠. 국내 1위 미술품 사업자고요.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해서 미술품에 대한 관심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죠. 그러면서 경매 시장도 함께 좀 고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1분기 국내 경매 시장의 총 거래액은 한 1,000억 수준으로 작년 대비 10% 이상 증가했습니다. 낙찰 총액 역시도 계속해서 늘어나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회사인 서울옥션블루의 온라인 경매 플랫폼 성과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 사업 이후에 이제 자회사를 통한 성과가 같이 기대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프린트 베이커리의 오프라인 채널 확대를 통한 사업 영역 확대도 기대가 되는 요인입니다. 요게 추세적으로 보면은 오늘이 그 전고점, 그러니까 8월 14일 날 기록했었던 전고점을 돌파하는 첫 주였는데 시장이 조금 눌리다 보니까 밑꼬리를 달았어요. 하지만 충분히 재상승을 다시 한번 시도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눌림목에 대한 기회로서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초급 견조하고 실적 모멘텀 좋기 때문에 재반등 다시 한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12,500원 구간에서 매수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한 13,500원, 손절가 12,000원 이 정도 설정해 보시면 적당한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그 유비쿼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유비쿼스는 사실 이제 종목보다는 그 최근에 5G 관련주의 분위기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 5G 주도 한번 봐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종목인데요. 네트워크 장비 개발 업체입니다. 하반기에 5G 장비 투자 본격화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되죠. 그래서 유비쿼스의 유선 장비 수주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KT와 10기가 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단말기를 좀 개발하고 있고요. 향후 KT와의 협업과 장비 공급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매출액이 전년 대비 한 30% 정도 증가한 1,000억 규모가 전망이 되기 때문에 실적 모멘텀이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종목이 이제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 쉬어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신고가를 따라잡는 종목으로서 현재가에서 매수하시는 종목이지만 이탈간 좀 짧게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현재가 부근에서 매수하시게 된다면 손절가는 한 36,000원 타이트하게 설정을 해보고요. 목표가는 39,000원 정도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케어랩스라는 종목입니다. 케어랩스 같은 경우 그 플랫폼과 또 디지털 마케팅 그리고 솔루션 사업부를 기반으로 해서 플랫폼 비즈니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의료 정보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 굿닥과 뷰티케어 관련 정보 커뮤니티인 바비톡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 굿닥 같은 경우 10% 내외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고요. 바비톡은 고성장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환자가 그 병원 탐색에서 진료 접수까지의 과정을 굿닥을 통해서 가능하게 해주는 그 원스톱 서비스에 대한 활용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의료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신규 사업에 대한 성과도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종목 중에 기술적인 위치로는 상당히 좀 좋은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속적인 조정을 보이다가 7월 달에 한번 반등했고 또 8월 달 중순에 한번 반등했죠. 또 지난주 화요일에는 한번 급등했다가 눌림목을 주기도 했고요. 지금 이평선, 장기 이평선을 돌려내는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가 매수가 아주 적절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수하시게 된다면 목표가 한 35,000원, 손절가 3만원 정도 전략 가지시면 충분히 초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스입니다. 민스는 네트워크 보안 서비스 업체입니다. 국내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 이제 보안 관련 제품을 공급하고 있고요. 향후 4차 산업혁명으로 이제 기기 간 연결이 더 긴밀해지면서 보안 네트워크에 대한 수요도 함께 확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제품 출시를 통한 방화벽 시장 진출로 인해서 외형 성장도 이루어낼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최근에 5G 관련주로도 조금 엮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향후 공공 부분에 대한 신규 수주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반기에는 전통적인 성수기로 분류되고 있는 부분도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최근 들어서 개선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현재가보다는 조금 더 조정 나올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한 13,500원 정도까지 조정 나올 때 매수해보자라는 관점 말씀드리고요. 13,500원 매수가 기준으로 목표가 14,500원, 손절가 13,000원 설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종목씩 더 짚어주시면서 총 10종목, 20종목을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지난주에 단기 접근 종목으로 추천해 주셨던 종목들 리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일섭 소장은 JYP 엔터 말씀해 주셨는데 잘 가더라고요. 네, 지금 바이오 업종이 워낙 강하긴 하지만 엔터주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JYP와 SM 지금 둘 다 시총 1조를 돌파했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는 8천억 원에 근접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시총 2조, 3조를 가는 첫 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적극적으로 엔터테인먼트에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너무 강력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랑 SM 둘 다 수급을 보시면 똑같은데요. 외국인의 집중 매수가 들어가고 있어요. 1조가 넘는 순간부터 집중 매수를 외국인이 계속 하고 있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 1조라는 거는 출발점이지 시총이 1조가 돼서 너무 크다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JYP 엔터테인먼트는 오늘 최종이 나오진 않았지만 SM과 그 JYP 엔터테인먼트 외국인 매수세가 계속 이어지는 한 기술적으로 아주 부담스러운 자리를 조금 피한다면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 추천주도 괜찮지만 중장기 추천주도 계속 유효한 것 같고요. 그래서 JYP 엔터테인먼트 외국인 순매수가 계속 되는 한 계속 끌고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어떤 종목을 단기로 저희가 또 볼까요? 예, 워낙에 바이오주들을 많이 갖고 왔기 때문에 그 중에 역시 있겠죠. 아까 MG캔 생명학을 얘기 드렸지만 단기 추천주 제넥신입니다. 아까 차트가 굉장히 비슷했는데요. 매수가는 종가고 손절가 10만원 그리고 목표가 11만원입니다. 단기적으로 10%는 가능하다고 지금 생각이 되어서 그런데 지금 코스닥을 보면 바이오주들이 아주 초강세예요. 근데 초강세가 그 전에 기술적으로 다들 한 번씩 조정을 받아놨어요. 그때 뭐가 움직였었죠? 남북 경협주가 움직이면서 바이오주가 죽었었어요.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남북 경협주가 죽었죠. 지금 타이밍이에요. 이게 순환매거든요. 지금 바이오주가 등극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중에 제넥신도 하나고요. 그래서 그 단기 추천주로 가져온 것이고 제넥신을 포함해서 다른 종목도 괜찮은데 지금 제넥신의 그 주력 매수 세력을 보니까 외국인 기관이 집중적으로 사면서 개인이 팔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지금 이게 더 강화가 되면 바로 신고가 돌파를 도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추천주로 제넥신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넥신 단기적으로 볼 때 지금 괜찮아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오현진 팀장하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W게임즈 지난주에 이야기해 주셨는데 어땠습니까? 네, 흐름이 나쁘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이제 크게 오르거나 한 모습은 아닙니다. 약간 최근에 들어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기관 외국인 수급이 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우상향 추세에도 깨지지 않았습니다. 5일 이평선도 아직은 지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만큼 우상향 추세를 좀 더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고점 부분에서 버틴다라는 것은 이제 저점에서 매수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만큼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편안하게 홀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목표가가
73,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73,000원에 대한 목표가를 유지를 하고 좀 홀딩해 나가시면은 괜찮은 수익 내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어떤 종목 단기 추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리면서 약간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해서 SMCNC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급등이 이제 8월 27일에 한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눌림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급락했다가 밑꼬리를 크게 달았죠. 역시 저점 매수세가 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락하고 있었지만 거래량이 많이 터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만큼 주요 수급이 빠져나가지는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눌림목을 매수 기회로 한번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초가 정도에서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2,800원, 손절가는 2,500원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오현지 팀장은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상 체결지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는 2307포인트대입니다. 15포인트 하락 마감 예상이 되고 있고요. 어쨌든 2300선은 오늘 지키면서 다시금 조금씩 낙폭을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보시다시피 2318포인트 장초반 출발을 해서 조금씩 빠져내려가던 지수가 1시경에 2302포인트 저점 찍고 다시금 낙폭 줄여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낙폭을 많이 줄이지는 못하면서 오늘 한 0.6%, 0.7% 사이에서 마감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루간의 흐름 보셨고요. 수급 주체 만나봐야 될 텐데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만 삽니다. 2,431억 원. 개인이 순매수를 가장 많이 또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하락장에서 개인이 사는 추세는 계속해서 동일하게 최근에 나오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많이 줄였네요. 매도 물량을 많이 걷어들였는데 보면 연기금 쪽에서 지금 158억 원 순매수가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투자 투신 쪽에서 주로 팔고 있고요. 외국인이 근데 2,101억 원이나 시장에서 매도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비롯해서 전기전자 업종에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셀트리온 낙폭 줄였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84%까지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포스코 2.4%대 하락, 현대차는 지금 보합권까지 그래도 다행히 올라온 상황입니다. LG화학 상승 흐름 여전하고요. 네이버도 상승 전환, 삼성물산도 상승 전환해서 12만 3,500원대에 거래가 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상승 반전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롤러코스터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상승 출발해서 하락 전환했다가 낙폭을 키우다가 다시 상승 전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상승폭은 크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루간의 흐름 알기 쉽게 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보시다시피 820포인트 출발해서 잘 가던 코스닥 지수가 1시경에 뚝 부러집니다. 부러지면서 813포인트대까지 빠졌다가 1시간 정도 남겨두고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해서 결국에 상승 반전을 이끌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만 삽니다. 758억 원. 하지만 기관, 외국인 쌍끌임에도 물량이 둘 다 줄어들었네요. 기관 347억 원 팔고 외국인은 257억 원 팝니다. 특히나 기관 가운데선 연기금이 다시 매수로 전환을 한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CJENM은 하락합니다. 특히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2%대의 하락이고요. 신라젠, 나노스, HLB 올라가는데 세 종목 모두 1%에서 2%대의 각각 상승이 현재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6위부터 10위 종목들입니다. 메디톡스가 상승폭을 더 키워나가면서 70만 원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사실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시장에서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지속이 되고 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지난주부터 기술적 반등이 조금씩 나오면서 70만 원 부근까지 왔습니다. 나머지 종목들 모두 하락하는 가운데 특히나 펄어비스가 낙폭이 5.69%나 됩니다. (9월의) 첫 거래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장이었고요. 오늘 시장 마감이 됐는데 시장 상황 점검해 보도록 하죠. 신일섭 소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역시 지금 단기적으로는 코스닥이 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까 앵커님이 정리를 해주셨다시피 지금 그 거래소 코스닥 지금 투자자 동향을 보세요. 외국인 기관만 팔고 개인만 샀죠. 근데 코스닥은 지금 플러스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건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가총액 종목 중에
그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코스피에서 하락을 하기 때문에 빠졌고, 지금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던가 나머지 바이오주들이 강세를 띈 코스닥은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수급 동향을 봤어요. 전체에서는 코스닥이 개인만 샀죠. 하지만 세부적인 내역으로 들어가니까 전혀 다르네요. 그렇죠? 외국인이 그 중형주를 가장 코스닥에서 많이 샀고요. 그 다음 제조, 제약 순으로 샀습니다. 그렇죠? 기관도 보세요. 제일 많이 산 게 뭔가요? 제약 업종이에요. 개인은 제일 많이 판 게 제약 업종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갈리겠죠. 전체 수급을 보자니 코스닥이 개인만 산 것 같지만 업종별로 들어가 보니 아주 선별적으로 시가총액 큰 것만 제약주만 골라서 산 거예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런 것들, 아까 전에 뭐 신라제인이 이런 메디톡스 이런 것들이 지금 단기적인 상승이 아니라 여기서 지금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바이오 업종이 지금 주도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코스닥 지수가 아주 강세를 띠진 않겠지만 지금 바이오 업종이 어느 정도는 반등할 가능성이 수급에서도 나타났다. 결국에는 이번 주에는 제가 보기에는 코스닥 바이오, 제약 쪽 여기에 집중을 하셔야지만 투자에 성공을 거두면서 수익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코스닥 쪽에 제약 바이오 업종들의 수급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이번 주 전망까지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낙폭은 0.68%로 마감을 했습니다. 2307포인트대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결국에는 0.02% 하락하긴 했지만 장중 낙폭 모두 회복을 했습니다. 816.84포인트에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 원달러 환율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2원 60전 내려가면서 1110원 30전에 오늘장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장의 이슈들 바로 같이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입니다. 자, 오늘이 거래로 보면 9월 첫날입니다. 많은 분들이 결국 3분기의 마지막 달이기 때문에 시장을 상당히 기대하셨지만 이 시각 현재 유가정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이 하락 마감했다 말씀 드려보겠는데요. 잠깐 외국인들의 수급을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8월 21일부터 8월 30일까지 지금은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8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이때 어떤 일이 있었죠? 외국계가 1조 6천억 정도 공격적으로 순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8월 달에 주가가 밀렸을 때 외국인들의 매매를 통해 시장을 결국 이끌었다 말씀 드려보는데 여기 초점은 자, 그렇다면 외국계가 8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어떤 종목을 샀는지 그런 어떤 팁을 좀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외국계가 8월 21일부터 30일까지 눈에 띄는 것들은 삼성전자, LG플러스, 삼성전기, SK하이닉스 그리고 휠라코리아 등 어떻게 보면 그 IT 업종 그리고 통신업종을 관련돼 가지고 외국계가 시장이 어려울 때 이제 박앤세일을 샀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정리하면 지금부터 주가가 오르게 된다면 결국 IT 업종과 그리고 통신업종 관련해서 LG플러스가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어떤 기대감을 가지면서 지난 8월 달에 외국계가 이런 종목 중심으로 시장을 들어올렸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장의 하지 이슈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오는 월요일날 어떤 종목도 올라왔는지 좀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자, 오리온과 오뚜기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종목들 그동안 주가가 상당히 약세를 보이는데 오늘은 뭐 그렇게 올랐다고 말씀드려보기는 어렵겠지만 중요한 것은 추석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말씀 드려보겠고요. 자, 웅진신급이 아시는 것처럼 웅진그룹이 이제 어떻게 보면 코웨이를 인수하려고 그러는데 예상보다 지금 헛발질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좀 판단을 가셔야 할 것 같고요. 또한 앞서서도 잠깐 코멘트가 됐던 것 같은데 제약바이오 업종 이제는 상승할 여지가 있다 이런 어떤 코멘트도 연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게임주 최근 들어서 중국 관련돼서는 시력장애 그러니까 눈이 안 좋은 아이들이 많아졌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자 그러면 눈이 안 좋아졌던 이유가 결국 게임이다. 따라서 게임을 좀 줄이겠다. 이런 어떤 관련 속에서 홍콩에 상장된 텐센트 그리고 한국 게임 업종의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 드릴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청어컴넷. 자 드디어 한국도 이제는 어떻게 보면 그 화폐개혁 이런 단위가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이 상한가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장의 핫5 종목들을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부터 가셔야 되겠죠. 자 오리온입니다. 뭐 109,000원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뭐 초코파이가 예상보다 맛이 좀 떨어졌다 평가했지만 오늘 오리온이 109,000원으로 1.8% 상승으로 마감됐다 말씀 들어보겠고요. 자 또 한 종목 관련돼서 오뚜기입니다. 자 오뚜기 오늘 뭐 장중에 좀 변동성이 있었습니다만 장 마감 부분이 72만 5천원 즉 어떻게 보면 이게 보합을 맞추기 힘든데 상당히 보합의 시장이 마감됐다고 말씀 드려보겠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두 종목이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시장에 있어서 리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리온 종목부터 보셔야 할 것 같죠. 자 오리온 지난 6월달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6월 19일날 16만원대 이후에 최근 들어서는 109,000원 그러니까 예상보다 6월달 이후에 주가가 하락폭이 상당히 컸던 종목 관련돼서 오리온 종목이라는 말씀 드려보겠고요. 자 두 번째 오뚜기입니다. 자 증권사 페이퍼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왜 나오냐면요 8월달에 이렇게 주가 급락했기 때문에 급락했으면 9월달에는 좋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속에서 예상보다 이런 종목들이 최근 들어서 바이사이드 올라오고 있고요. 자 눈에 띄는 것도 또 한 종목입니다. 자 빙그레입니다. 아신 것처럼 빙그레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여름의 폭염 속에 상당히 수혜를 보셨다 이렇게 얘기 되는데 어쨌든 설명을 드리긴 딱히 어렵지만 6만원대부터 70,500원까지 최근 들어서 신고가 랠리 기록되어 있다 보겠고요. 자 많은 분들이 이런 코멘트로 말씀 드려보는 것 같습니다. 자 아시는 것처럼 음식료는 어떤 일이 있었죠? 2017년도에는 추석이 10월 달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월 달 이후에 음식료 업종이 주가 상승했고요. 증권사 페이퍼가 최근 들어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오리온 그리고 오뚜기를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제 추석이 9월 말이기 때문에 어쩌면 상승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평가가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지난 2017년도에는 추석 전에 상승했다. 따라서 이번에도 이제 9월 말쯤으로 시작되는 추석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음식료 업종 지난 시기에는 급락했지만 사는 것은 어떻겠냐 그런 증권사 페이퍼를 제가 대신해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웅진싱크백에 대한 코멘트를 드려봐야 되겠는데요. 자, 웅진그룹이 예상보다 그 과거에 이제 웅진코웨이에서 코웨이죠. 코웨이를 살리는 의지가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웅진싱크백에 1,690억대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는 것처럼 웅진싱크백이 예상보다 주가가 급락했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가는 5,500원, 저가가 4,870원인데 4,900원이면 오늘이 어떻게 보면 신저가 가운데 상당히 마감됐다고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눈에 띄는 것들은 코웨이에 대한 코멘트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웅진그룹이 얼마나 돈이 있나 좀 평가할 것 같은데 자 코웨이가 이 시각 현재 시가총액이 약 6조 8천억이죠. 그렇다면 MBK 파트너스가 얼마나 가지고 있죠? 25% 가지고 있다면 이것만 보더라도 약 2조 5천억을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 돈이 없다 보니까 웅진싱크백 유상증자를 단행했다. 따라서 아무래도 MBK 파트너스가 바라볼 때는 웅진그룹이 코웨이를 살 수 있는 돈이 없다. 그런 관점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 있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코멘트를 드려보겠는데요. 자, 제약바이오 업종 셀트리온 아시는 것처럼 오늘부터 이제 블록딜 그 과거에 어떤 물량이 좀 풀렸던 부분이 있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셀트리온스케어, 신라젠, HL빌 등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 업종 등이 지난 시기보다 주가가 상당히 밀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월달보다 9월달 이제는 뭐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평을 가지고 있고요. 아신 것처럼 최근 들어서 제약바이오 업종의 주가가 약세를 보였던 이유가 8월달에 이런 일이 있었죠. 금융감독원은 이런 얘기 했습니다. 앞으로
제약바이오 업종이 R&D 투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회계에 있어서 상당히 꼼꼼히 보겠다 이런 평을 가지고 있고, 이제 오늘이 9월 첫날이죠. 비즈니스데이로 9월 첫날인데 9월 달 내로 회계법이 회계 관련돼서 정확하게 입장을 정리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는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이런 관점으로 최근 들어서 주가가 조금씩 좀 반짝거리고 있다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얼마나 반짝거리고 있나 차트를 좀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자, 눈에 띄는 것들은 코스닥,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업종이 상당히 주가에 어떤 모습을 보이겠는데, 자, 눈에 띄는 것들은 아무래도 8월 중순부터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8월 중순부터 제약바이오 업종의 주가 상승의 모습 보이고 있고요. 이것을 일단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바라볼 때는 회계 처리 관련돼서 감리 관련돼서 코멘트가 이제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주가가 이젠 저점 이후에 이제 상승을 갈 수 있다. 즉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오늘 시장에 대한 평가를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게임 업종에 대한 코멘트를 드려보겠는데요. 뭐 한국이나 뭐 중국이나 참 걱정이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게임 업종이라고 말씀 드려보겠고요. 뭐 이 시각 현재는 컴투스만이 상승했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국을 지난 2013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그 시력장애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5세 이상의 시력장애를 가지고 있는 어린애라고 그러죠. 어린애가 약 1억 명이라고 그러는데 2015년 데이터를 보니까 1억 명이 5억 명으로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진핑 주석이 결국 이렇게 시력장애가 되고 있는 것은 게임에 문제가 있다 이런 판단 속에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시력보호의 어떤 근시 예방을 위해서 온라인 게임 총량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눈에 띄는 것들은 한국 증시 관련돼서는 펄어비스 그리고 WKMG가 5%대는 2% 약세를 보이는데 홍콩에 상장된 텐센트의 주가가 어떨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잠깐 보셔야 할 것 같죠? 기본적으로 텐센트가 상당히 중국 시장에 상당히 이끌고 있는 모습인데 눈에 띄는 것들은 결국 중국의 어떤 게임 관련된 부정적 코멘트 이후에 주가가 급락의 모습을 보였다고 보면은 결국 중국이 한국을 비롯해서 많은 외국인들에 보면 상당히 게임 관련된 큰 마켓인데 이제 그 게임 시장도 없어졌다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청호컴넷을 좀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정말 답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어저께 페이퍼가 나왔는데 결국 남한과 북한이 잘 된다면 결국 화폐 제도를 화폐 개혁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가지고 있는데 아직 뭐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쩌면 오늘 상한가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끼리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결혼식장에 들어서지도 않았는데 이미 많은 부부들이 자, 그러면 우리 애가 나면 대학을 어디를 보낼까 그런 또 코멘트가 있는 것처럼 오늘 주가가 상한가를 보냈지만 정확하게 이 종목이 이렇게 화폐 개혁 때문에 ATM 관련주가 상한가하는 것이 맞나 이런 어떤 의문점을 가지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한가로 끝났다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시장을 전체적인 틀을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신 것처럼 오늘 그 원달러 환율이 가치가 강세를 가지고 있고요. 눈에 띄는 것들은 9월 첫날이 양시장으로 약세로 끝났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모습으로 된다면 9월달 한 달도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어떤 첫날의 약세 속에서 9월달의 시장에 대한 전망하는 것은 좀 너무 좀 억측인 것 같지만 최근의 트렌드를 보면 여전히 그 첫날의 약세가 그 달의 마지막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어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장의 핫5 종목들 정리해봤습니다. 네, 일정 전략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장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내일 시장은 어떻게 예측하고 계신지 전략들 함께 들어볼까요? 네, 우선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도 9월달 첫 장인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2,300선으로 마감을 했는데, 우선 오늘 시장을 보더라도, 이번 주 같은 경우는 2,300선의 안측
안착하느냐, 이 부분이 가장 큰 관심사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우선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봐서는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좀 전망을 하는 현재 분위기입니다. 우선 그 무역 마찰이나 이런 부분이 끝난 건 아닌데, 지금 현재 그 무역 마찰과 전 세계적인 통화에 움직이는 분다고 하면은 그 전만큼, 몇 달 전만큼의 변동성 나오지는 않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9월 한 달을 예상하는 거는 좀 억측이 있긴 하지만, 이번 주만 예측을 한다면은 2300선 안착하나 아니냐, 이 부분을 판가름하고 9월 달에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우선 세계 경제 환경이 지금 큰 변화가 있지 않는 한 시장은 횡보 국면이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미국의 경기가 호조세가 계속 나와주는 부분은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반면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은 여전히 불안한 요소로 남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예측하는 것보다도 확인하고 시장을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내일 저희가 시초가에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이나 관심 갖고 지켜볼 만한 업종이 있겠습니까? 예, 우선 오늘 게임 업종에 대한 악재가 하나 터졌는데요. 예. 그래도 게임 업종에 대한 관심을 지금 현재 상태에선 갖고 그 안에 종목을 선별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네. 우선 그래 컴투스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스카이랜더스 리무브 히어로즈죠. 이 게임이 10월 달에 출시되는 게 확정이 됐고요. 우선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다 아시다시피 지금 서머너즈 워에 대한 흥행을 이어갈 수 있는 신규 출시가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한 현재 상황이고, 지금도 다른 게임 업체들의 신규 출시가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스카이랜더스가 10월 출시를 확정했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어떤 게임 업종 안에서 선별적인 전략을 갖고 가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10월 초에 사전 예약사들의 신규 라인업도 컴퓨터 유일하고요. 지금 이제 스카이랜더스에 대한 평가 같은 경우에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우선 리텐션 비율 높은 걸 본다고 한다면 사용자들의 관심을 끄는 것에는 성공한 것으로 지금 1차적으로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 완성도 측면에서는 확실히 높아 보인다는 평가도 있기 때문에 이 서머너즈 워의 어떤 유저들을 흡수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 많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9월 중에는 주가 흐름에 대한 반등 여력이 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선 컴투스에 대한 관심을 매수 기회로 잡아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게임 업종, 특히나 컴투스에 대해서 내일은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J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 일정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